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6일 출범한 검사 범죄대응팀 첫 회의를 합니다. 9월 13일 긴급 의총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안동환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9월 21일에는 180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또한 긴급 의총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내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검사 범죄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오늘이 바로 그 첫 회의입니다. 우리 TF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로 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게다가 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탄핵이라는 장치는 사문화되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제한 없이 써왔고 때로는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어 검찰 독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검사 범죄대응 TF가 검사 탄핵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탄핵 소추안 추진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위 검사들에게 대응하고 단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18일 비리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검사 범죄대응 TF 첫 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마침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늦었지만 두 팔 벌려 격하게 환영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고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엄중 경고, 검사 범죄 대응 TF 가동, 각종 비위검사들 탄핵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 등 검찰을 향해 칼끝을 정조준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심하고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그간 정치검찰의 야당 죽이기에 수세적이던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것만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자, 왼쪽이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그레이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왼쪽이 실제 거주지예요. 오른쪽이 104동입니다. 이래로 주민등록지를 옮겼어요. 같은 도곡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에서 104동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길 하나를 두고 옮긴 이유는 오른쪽 표에 있듯이 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래에 있는 서울 대도 초등학교가 명문 초등학교다. 이래가지고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건너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면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처남이 자기 직원의 저렇게 주민등록증을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 문자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은 이 이정석 검사의 부인 조아묵의 교수입니다. 조아묵의 교수와 그 친인척 간에 주고받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일 밑에를 보시면 헉 누구 앞에서 아줌마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사도우미인데요. 가사도우미의 전과 조회를 해줘서 그걸 저렇게 둘이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이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처가집의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검사들, 선배, 동료, 후배 검사들 골프장 예약 엄청 해줍니다.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자, 그 제일 너무 많은데 제일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봅시다. 이게 임땡땡 검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임땡땡 검사가 요청을 한 게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해줬는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임땡땡 검사를 또 해줍니다. 임땡땡 검사가 부킹해달래. 그런데 이름은 다시 알려줄게 하고 이름은 임호라고 해서 가명으로 예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깎아주고요.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카트, 캐디까지 원하는 사람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 들어주죠. 세금 체납이 엄청 많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21년부터 23년 2년 동안에 확인된 체납액만 1,863만 6,900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도 영치가 되고요. 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2차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에 고발하려 했으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장 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검사와 관련한 의혹으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세금 체납,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법률적 지원, 처남 골프장을 이용해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 봐주기, 골프장 직원과 가사 노동자의 범죄 기록 조회, 처가의 각종 민영사 분쟁에서 해결사 역할 등을 열거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위원님의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사법부 결정에 정면 부정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발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책위는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에 대응 기조를 적반하장으로 결정한 모양이라며 억지 허위 주장이 기각당했음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채 사법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법원을 검찰의 영장 발부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검찰 만능주의식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짓밟는 검찰의 난동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는데요.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내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 탄핵 소추를 추가로 진행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TF는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기밀 유출, 정치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특정인 봐주기 및 유죄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 등을 검사 특유의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탄핵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 장관의 경우 축소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늘려 수사를 자행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로 당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TF는 조만간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검사 탄핵안 추가 발의를 비롯해 검사 범죄 대응책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영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한동훈 장관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때 두 번 모두 피해 사실을 공표해 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 정치공작,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묻자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행동하자. 한동훈을 탄핵해야 비로소 입법부가 산다고 역설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판단착오로 탄핵 기회를 여러 번 놓쳐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윤석열의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대입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발로 법원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건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의 문을 열어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인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겁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습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 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에 의한 통치, 즉 룰 바이 로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 룰 오브 로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한덕수 총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는 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룰 바이 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담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무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지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도 교육부 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겐 이런 검찰 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리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